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의 잡지 빅이슈입니다. 을지로 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동냥을 하는 어르신 한 분과 파지를 팔며 생활하는 다른 노숙인 사이에서 임대주택의 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철이 또 한 대 도착했나 봅니다. 빅이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1년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난이 발생하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시작이 된 잡지고요. 노숙인 분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복귀의 대상이다. 해드리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빅이슈 코리아입니다. 잠깐 화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선미 대외협력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빅이슈 코리아라는 잡지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잡지이고 이렇게 착한 기업이군요. 앞서 잠깐 화면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빅이슈 코리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거리에서 이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잡지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빅이슈의 판매원 분들이신데요. 빅이슈는 영국에서 창간된 대중문화 잡지고요. 한국에는 2010년에 창간이 됐어요. 근데 이 잡지가 이제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것을 판매하시는 판매원 분들이에요. 빅이슈는 서점으로 유통되는 잡지가 아니라 그 빅이슈 판매원을 통해서 오로지 홈리스 출신의 판매원 분들이 이 잡지를 판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잡지는 대중문화를 다루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월간으로 발행이 되나요? 격주간으로 발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발행이 되고요. 지하철에서 이 판매하는 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숙인들이 판매를 하시는 네. 특이한 그런 구조인데 판매를 하면 그러면 판매하시는 노숙인들에게는 얼마만한 수익이 돌아갑니까? 이 잡지가 네. 이제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거리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쪽방이나 시설이나 그 고시원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잡지를 판매하시는데요. 저희 잡지가 이제 5,000원의 잡지예요. 네. 그중 50% 2,500원이 그 잡지를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사회적 기업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 또 물론 경영적인 이윤도 내야겠습니다만 노숙인들이 이 잡지를 판매하시고 재활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면 제작은 누가 합니까? 판매는 주로 노숙인들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네. 이제 그 빅이슈 그 코리아에서 네. 만들긴 하는데 예. 이것을 이제 함께 만들어주시는 재능기부자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표지 모델로 이제 아이유 씨나 이효리 씨나 이승기 씨나 무한도전 팀과 같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무료로 본인의 초상권을 빅이슈에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표지 모델뿐만 아니라 내지에도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분들은 글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으로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제작 과정에는 이제 노숙인들은 깊게 관여는 하시지 않고 주로 판매하시는 거죠. 네. 예. 저도 지나가다가 이 빅이슈 코리아 잡지 파는 걸 봤는데요. 네. 이게 내용을 좀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봉투에 밀봉이 돼 있나요? 네. 혹시?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예. 선생님들이 홍보용으로 갖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좋은 내용들과 좋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노숙인들이나 판매하시는 길에서 누가 팔든 판매하는 네. 것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기업이나 잡지라는 걸 좀 몰랐어요. 네. 지나가면서 그 잡지를 보고 이게 어떤 잡지고 좋은 내용이 담겼다는 걸 알면 기꺼이 커피 한 잔 값인데 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인들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요즘 뭐 마케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근데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함께 하자, 판매를 하자 그랬을 때 쉽게 거리로 나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매일 점심마다 서울역 이렇게 무료급식소에 가서 비기슈 전단지를 나누어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나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여기 이제 비기슈에서 일할 사람 없다. 이렇게 일할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식사를 하고 있겠냐 하면서 그만 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전단지를 나누어 드리면 그것을 받아들고 또 비기슈를 또 찾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비기슈라는 기회를 받았을 때,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비기슈를 판매한다는 게, 비기슈를 거리에서 든다는 게 이렇게 과거의 삶을 이렇게 내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간절하고 또 절박하신 분들이 비기슈를 많이 찾아오시고 큰 용기를 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적 기업이 많지만 비기슈 코리아는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2010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비기슈 코리아가 시작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몇 분들이 함께 이 노숙인들이 참여를 하셨고 지금 판매원은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가 서울과 그 경기 지역 그리고 대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70명의 판매원분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동안 이제 저희가 창간 5년이 됐는데 한 600명의 판매원분들이 비기슈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 중에 이제 자활하셔서 또 이제 자립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네. 600명이 거쳐가셨고 지금은 70여 분이 판매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이야 5년이 지나서 이제 네. 야 그거 참 좋은 모델이다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좀 노숙인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뭐 아까 이제 네. 서울역 광장 가셨다는 얘기도 잠깐 했지만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비기슈라는 회사가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을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들을 찾아가고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같이 노숙을 하셨던 분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그러게요. 자립하는 모습들을 네. 그분들도 보게 되니까 아 이게 정말 믿을 만한 회사구나. 정말 홈리스의 자립을 위해서 일을 하는 회사구나. 그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착한 사회적 기업이네요. 비기슈 코리아에서 잡지를 만들고 이걸 또 노숙인들이 판매를 하셔서 자활하시고 자립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비기슈의 판매원들은 어떻게 일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보람을 느끼고 계신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왔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키워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일반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는 곳이다. 비기슈에 온 자체가 내 행복감이고 그리고 내 희망이자 나의 자존심.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2010년부터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이고 잡지인데 조금 대중들에게 이런 좋은 뜻이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저는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 그러면 이 5년간 지나고 나서 노숙인들이 어느 정도나 자립을 하고 계시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106번째 잡지가 만들어졌어요. 예. 이제 아까 화면에도 나오신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임대주택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분이 이제 4월 4일이 생신이셨는데 네. 처음으로 본인의 집에서 이렇게 생일밥을 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수 밥을 짓고 음식을 장만해서 집들이도 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의 좀 뭐랄까 가장 기쁜 일 같아요. 비기슈에서는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생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시는 게 이제 비기슈 안에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 33명 정도가 되고요. 네. 또 비기슈를 발판 삼아서 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20분 이상이 되시고요. 그러면은 앞서 이제 주거 환경이 일단 바뀌어서 네.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판매 수익을 가지고 소득을 뭐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이제 쑥쑥 올라가기 어려울 텐데 혹시 판매원으로 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뭐 임대주택 들어가는데 어떤 그런 뭐 혜택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비기슈 판매원 분들이 네. 바로 비기슈에 오신다고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예. 선생님들이 꾸준히 비기슈를 판매하시고 저축을 하셔야 돼요. 네. 6개월 이상 성실히 비기슈를 판매하고 또 저축을 하셨을 때 저희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주택에 또 들어가시고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목적과 함께 기업으로서의 존립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경영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가 네. 이제 5년째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기슈에서 일한 횟수도 5년이거든요. 네.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고비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날들인 것 같아요. 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점점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비기슈란 잡지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또 비기슈도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표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도 그건 뭡니까? 재능 기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좀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지 모델도 해주시고 좋은 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5년을 하셨군요. 그 중에 지금 그래도 자리 잡아서 좀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일 어려웠던 때는 언제예요? 생각해 보시면.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좀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전 직원이 이제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받겠다 결심을 하고 비기슈를 이어나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직원들도 이렇게 남아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나가는 직원들이 예. 있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려운 그 스토리 네. 몇 개 정도 없이 어떻게 기업이 되겠어요? 지나고 우리는 네. 너무 평온하게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잘 와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셨으니까. 직원들도 어려웠겠지만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노숙인들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을 거고요. 실제 네.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계세요?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 비기슈 찾아오시면은 네. 정말 이것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이다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거든요. 뭐 주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이렇게 선생님들 그 신용이나 가족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저희가 비기슈 판매원 분들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주민등록도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다시 복원하고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또 주거지를 만든다거나 정말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비기슈 판매를 하는 일이 거리에서 잡지를 들고 이제 외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때에 비기슈 판매 도우미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같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내가 비기슈 판매원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판매를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이제 계시는군요. 네. 자원봉사자로.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노숙인들이 계신데 모두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또 다는 하시지 못할 텐데요. 노숙인으로서 비기슈 코리아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 또 초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까? 네. 비기슈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을 때 비기슈를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수중에 돈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오시면 10부의 잡지
5,000원의 잡지 10개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5만 원의 첫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종잣돈 삼아서 그걸 다시 판매하고 저축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동안 꾸준히 비기슈를 판매하시면 정식 비기슈 판매원이 되시는데 그때 저희가 한 달간 임시 주거 지원으로 고시원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누구도 비기슈를 시작하고 나서는 거리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임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딱 한 달만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그 후에는 선생님들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스스로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함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말씀들이 노숙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꼭 선생님들 혹은 노숙인 선생님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들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비기슈 코리아가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계획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도 비기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또 독자분들 그리고 그 비기슈를 만드는 분들이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잡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또 그 거리에 지나다니시다가 비기슈 판매원을 보시면 꼭 잡지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잡지도 좀 구입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좀 사겠습니다. 이런 좋은 의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예, 오늘 서울 이코노미에서 착한 사회적 기업 비기슈 코리아에 대한 얘기 했어요. 비기슈 코리아 대외협력팀 이선미 팀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